국방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국방안보 분야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현재 최고 수준인 협력 관계를 더욱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롬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의 2위 무역 흑자 대상국이며 국방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파트너 국가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포함한 전략적 경제 협력을 고도화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지사의 유해 봉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80주년을 맞아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으며 국민 가슴속 영원히 기억될 영웅임을 표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사는 17세 평양에서 비밀 결사 독서회를 결성하고 일본 유학 중에도 항일 의지를 지킨 청년 독립운동가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마지막 한 분까지 고국에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3.24 유해봉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56위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제13차 중국군 유해 송환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우리 땅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 12구가 73년 만에 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중관계 복원 기조에 맞춰 3년 만에 차관급 공개 행사로 재개되었으며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최우선으로 한 민주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해서 송환할 방침입니다. 22일 창원에서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수중 핵심 기술 연구개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잠수함용 고밀지 회전형 관성 항법 장치, 선체 성능 개선 강철, 3D 프린팅 활용 저소음 프로펠러 등 핵심 기술 개발 성과가 공유됐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와 군 소요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AI와 전투체계, 선체와 소재, 탑재 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차기 잠수함용 전투체계 기술 등이 발표됐습니다. 방사청은 실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첨단 수중 전력 기술 개발과 교류 생태계를 조성하고 K-잠수함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방위사업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22일 방위사업 정상화 TF를 설치해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누리집의 국민 제안 창구를 운영해 국민 누구나 편법이나 비합리적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의 사드 시스템은 어떠한 것도 옮기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의 사드 재배치 소문은 탄약 이송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며 실체보다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현대화와 관련해 병력의 규모보다는 확고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역량 유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란 측에 통일된 입장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전격적으로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해상 봉쇄와 작전 준비 태세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혀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없다고 경고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영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 톡톡 시간에는 기존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한 핵심 기술이 된 잠수함 AIP 추진 체계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단신입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 21일과 22일 한미 공군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의 하나로 광주기지에 전개한 미 공군 전력과 함께 한미연합 상호 비상급 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22일 2026년 건강증진 사업인 맹호 건강질주 프로그램을 지난 14일부터 운영하며 장병 체력 증진과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보건부는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22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 26명을 한국에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